오늘 제목은요. 구속 피한 이재명 내일 또 법정. D-1 새나구 병상 호소입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력 서열 3위 미국 하원 의장이 임기 도중에 의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의장을 끌어내린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단 10%의 초강경파 의원들이 캐스팅 보트가 됐습니다. 미국 보십시오. 미국 8명의 강성 보수 지지자들이 그거 어떻게 보세요, 진짜? 234년 하원 역사상 처음인데 메카시 하원 의장이 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강성 정치가 어떤 결과로 오는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야 돼요. 극단화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분열의 정치.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헌정사 초유의 일 벌어졌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단식을 시작했던 이재명 대표. 아직 회복 치료 중이라 병상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딱 3표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딱 3표 부족론.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시절 투표 하루 전날까지 온라인과 거리 유세를 통해 시민들에게 호소했던 바로 그 구호입니다. 새 낙구, 새 표가 나라를 구한다. 지금 딱 3표 부족합니다. 투표 안 하신 분 투표해 주시고 전화 문자로 주변에 꼭 투표 권유해 주십시오. 새 낙구. 네, 당내에서는요, 이 대표가 사전 투표 하루 앞두고 직접 진교훈 후보자의 유세 현장 찾아 지원할 가능성도 점쳐졌는데요. 이 대표 일단 내일은 서초동에 머물게 됐습니다. 구속 위기는 넘긴 이재명 대표, 하지만 내일 또 법정에 서야 하는데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이 열립니다. 이미 단식으로 한번 미뤄진 날짜, 더 이상의 연기 신청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건데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김인서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민주당 측 인사가 이화영 구지사에게 진술 번복 요청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오늘 직접 변론에 참여하시나요? 검찰이 도지사 증인 찍힌 결정서 제시한 게 맞나요? 네, 이런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줄지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담당 법관들의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 날짜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민주당 부결 당론 채택을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 건 1988년이 마지막입니다. 당장 35년 만에 사법 마비 사태를 앞둔 상황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법원 정상화가 두려워 대법원장 지명을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영장 심사에서는 판사에게 읍소하며 머리를 조아린 비굴한 이재명 대표가 뒤로는 대법원장 부결을 지시하며 사법부 공백을 초래하는 형국입니다. 네, 내일은 강서구청장 사전 투표가 이어서 다음 주면 야당이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야 된다. 이게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가 된 거예요. 그 여기서 지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결국은 저기는 한 번에 무너지는 거고. 예. 민주당은 여기서 지면은 대표가 거치가 그것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 대표의 복귀가 점쳐지면서 민주당에서는요, 가결파 색출 징계에 대한 이 본격적인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결을 던진 이유는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네. 이런 표현은 또한 그 당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의 청원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절차에 따라서 운영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마음 같아가지고는 법적으로는 뭐 저를 비롯해가지고 5명 전부 다 뭐 가결 표결했다라고 자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거 어떻게 인정할까요? 뭐 고문을 해서 인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당론으로 정한 바 없는 자유투표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 표결한 걸 가지고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 네네. 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적었는데요. 이 대표 이번으로 최고위를 주재하고 있는 정청래 수석 의원, 이 당도가 0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 돌고 있는 이른바 수박 감별기입니다.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인 의원들 색출하겠다라는 건데요. 뭐 고름 뭐 네네. 아니 정말 누가 생채기 내 가지고 고름 만들었냐? 누가 없는 외상값 만들었냐라고 예. 묻고 싶어요. 이게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지금 정말 이게 걱정인데요. 예. 이 일을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란 딱지를 붙이고 온오프라인에서 테러를 가하고 예. 과연 이런 정당이 공당이냐? 네, 이현정 의원님, 이런 질문 제가 정말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강성 지지층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즐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도가 0이면 안 팔리잖아요. 당도가 그렇죠. 높은 거는 잘 사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으로 생각되는데.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국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하고 있다는 이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명 체포동의안 나 포기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죠. 특권을. 자, 그다음에 혁신위가 제일 먼저 제안한 게 바로 이 불체포 특권, 이 특권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근데 이걸 갖고 그러면 그거대로 했는데 그걸 징계하겠다고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당도 표시를 해서 네. 지금 하는데 당대표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중 전략을 쓰는 거죠. 다 내 뜻이 뭔지 아시죠? 라고 본인 지지층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 본인은 뭔가 통합의 지도자인 척하면서 네. 뒤로는 개딸을 동원해서 결국은 반대자들을 어떤 식이든지 이제 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저는 이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국민 앞에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 만약에 당의 대표면 이런 당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당대표의 역할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을 고름이다 뭐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당 혁신위가 제안했고 그다음에 의원총회에서 그 정당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하기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대로 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네. 그런 사람을 그냥 당신은 저 가결표 찍었어. 관심법이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궁예 관심법으로 징계를 한다? 뭐 민주당이 지금 21세기 정당인데 뭐 18세기 정당으로 떨어뜨리자는 겁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앞서 조응천 의원 뭐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내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김준일 에디터님 보시기에는 이 가결 찍었다고 추정되고 있는 5명 실제로 윤리위에 회부가 되고 징계까지 나올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5명이 설훈, 이상민, 이원우, 김종민, 조응천 네. 이렇게 이제 5명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결을 찍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뭐 표결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내가 이재명을 탄핵했다 뭐 네, 이런 발언이, 표현을 네.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나머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윤리심판원의 이제 징계 사유를 보면은 뭐 당원 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등등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당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뭐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네. 어느 거를 걸어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렇죠. 당론이 아니었으니까요. 예, 당론이 아니었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일종의 한동훈 탄핵카드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압박하는 거 그리고 네. 출마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좀 블록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이것도 약간 윤리심판원에 직접 하면은 이거는 당의 파열음이 나겠지만 이거를 좀 만지작만지작하면서 네. 친명들이 비명들을 좀 압박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현정 의원님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복귀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 낼 메시지 원팀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말로는 뭐 통합과 원팀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는 행동은 이제 본인의 범위를 저는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뭐 통합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지역구 내에서는 각 지역 내에서는 지금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즉 공천을 놓고 민주당이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지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거기에 지방선거 패배한 사람들 플러스 예전에 뭐 공기업에 있던 분들 등등 해서 각 지역의 경쟁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든지 현역 의원들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누구든지 저 사람은 저 수박이야 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저는 바뀌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이재명 대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그건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 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강서구청장 선거 사활을 걸고 있는 건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 강서구 현장 곳곳을 누비며 또 오늘 최고위에서도 투표 독려 메시지를 냈는데요. 여당이 질 경우 이 비대위 체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내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18개 주민센터와 강서구청, 강서구의회 등 관내 20곳의 사전투표소가 마련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강서구민들께서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진교훈 후보가 이기고 만약 강서구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은 김기현 아웃 비대위 체제. 원희룡 비대위원장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적임자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에요. 그분이 왜 또 아니에요?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예. 남북 관계를 망쳐버린 분이에요. 뭐 제가 할 일은 없으니까 누가 해도 좋습니다. 네, 김준희 에디터님, 지금 선거에서 지면 여당도 야당도 지금 대표 자리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재성 전 수석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나와야 한다. 이번 주말 유세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오늘 SNS에 이렇게 올렸죠. 뭐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달라. 네. 그래서 이제 투표를 독려하는 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최재성 수석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지면은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데 그렇죠. 사실 이길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약간 더 높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쨌든 본인이 역할을 해가지고 본인의 리더십으로 승리를 가져오니 내년 총선도 내가 진두지휘에도 끄떡없다라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한 번 정도는 네. 이제 자리를 조금 이제 현장에서 좀 모습을 비춰주지 않을까 이럴 가능성이 높고 휠체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휠체어는 좀 워낙 이게 부정적으로 좀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리고 네. 지난번에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이제 걸어 지팡이로 나왔죠. 걸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차로 와가지고 좀 약간 절뚝이면서 걷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것 같은데 실제 지금 근손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얘기를 20여일간의 들어보니까. 단식으로. 예, 그래서 좀 이렇게 걷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두 후보자 다른 이슈로 싸우고 있습니다. 구청장 후보자 2명이 강서구에 살았냐 안 살았냐, 집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식의 논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청장이라고 하면 그 구에서 일단 그 거주를 하고 있고 네. 그 구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하고 이제 성수에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거. 이쪽에는 네. 아마 전세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교훈 후보도 원래는 이제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어떤 뭐 진성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 지역을 정말 네. 내가 생각하느냐. 텃밭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논쟁이 벌어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구청장 할 정도 되면 그 지역에서 저는 좀 자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지만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애환과 고통 이런 것들을 겪어내고 개선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논쟁에서 두 사람 다
저는 조금의 어떤 뭐 좀 마이너스적인 측면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 다 크게 얻은 것도 없고 좀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